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 인도네시아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한 라운드가 남았습니다. 이 라운드도 마감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항상 과소평가받는 걸 보는데 지쳤습니다. 불쌍한 작은 동남아시아인들이 서로 패자 부활전에서 경쟁하고 있네요. 인도네시아의 목표가 승리라면 이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레슬링 선수, 역도 선수, 클라이밍 선수 등을 파견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첫 사과까지 봤는데 선발이 정말 안 좋아요. 제레미야만 괜찮아요. 이번 첫 탈락전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특히 팀 경기라면 더욱 그렇죠. 지난 두 시즌을 보면 근력, 지구력 모두 최고인 사람이 우승했어요. 이번에는 농구, 수영, 우리는 보디빌더 중에서 선수들을 뽑았어요. 동의, 다른 선수들은 격투기 선수잖아. 우리는 농구랑 배드민턴 선수잖아. 축구 선수도 포함시키면 안 될까? 한국은 가장 균형 잡힌 팀 구성을 갖추고 있어 가장 큰 승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퀘스트2에서 승리했죠. 강팀인 호주는 터키에 패배했지만 팀전에서는 이전처럼 리더의 역량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왜 배드민턴이랑 농구 선수를 장난감처럼 던져주는 거지? 인도네시아의 피지컬 강한 선수가 정말 부족한 걸까? 클라이밍 선수나 크로스핏 선수가 꼭 필요해요. 인도네시아의 라인업을 보면 좀 비관적이네요. 넷플릭스 버라이티 쇼라서 이번 시즌은 단순히 최강 선수들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선수들과 그들의 명성, 적어도 자국 내에서의 명성까지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키아오의 집까지 가서 설득해서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려고 한 거죠. 승패가 정해진 올림픽이 아니라 예능 버라이티 쇼입니다. 중요한 건 시청자들이 재밌게 시청하고 넷플릭스가 수익을 내는 거죠. 인도네시아 다양성의 아름다움. 모든 운동선수들 맙소사. 클라이밍 선수가 있어야 하며 보통 매달리기 챌린지가 있습니다. 팀원을 잘못 고른 패배, 후보자들의 얼굴, 누가 이들을 골랐을까? 나는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언제나 그렇듯 말레이시아는 그냥 잊히네요. 그래도 이거 볼 생각에 설레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모두 행운을 빌어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왜 은퇴한 운동선수와 유명인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런데 몽골인들 중에는 현역 운동선수도 많습니다. 안 돼요. 인도네시아 팀에는 강한 사람이 없어요. 중국은 아시아 아닌가요? 엄청나게 재밌네요. 괜히 봤어요. 시리즈가 다 나오면 볼 걸 그랬어요. 정말 국가를 떠나서 경기마다 그냥 응원하게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좋은 쇼. 카자흐스탄,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피지컬 아시아의 2부를 만들어주세요. 이슈에 적합한 국가가 정말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대 태국 대 필리핀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왜 팀 인도가 피지컬 아시아 시리즈에 참가하지 않는가? 이번 시즌은 정말 최고예요. 인도네시아 팀에 대한 약간 비관적. 꼭 봐야 해요. 너무 좋아요. 나머지 에피소드도 기대돼요. 넷플릭스에서 왜 이 작품을 더 많이 홍보하지 않는 걸까요? 개봉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힘, 지구력, 잔혹한 전투에 중점을 둡니다. 한국은 언제나 최고의 쇼를 제작합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필리핀 시청자 반응입니다. 필리핀 팀은 경기를 치르기에 너무 작아요. 다음 팀에는 크고 강한 남자 선수 3명과 운동 능력이 뛰어난 여자 선수 2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MMA 남자 선수 1명도 포함해야 합니다.
필리핀 팀도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아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레이도 포함됐는데 소용없었어요. 팀의 짐만 됐죠. 1, 2차전에서 졌는데 몸이 너무 커서 50kg도 못 들 정도였어요. 2차전 전략도 허술했어요. 위대한 선수이자 운동선수 그리고 케이크 위의 장식 매니 파키아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미국 대 영국을 원합니다. 운동선수 대신 두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필리핀과 몽골은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해 매니 팩맨을 사용하고 있어요. 태국과 필리핀이 먼저 탈락할 것 같아요. 전설적인 팩맨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챌린지에는 권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면 한국인들이 아직도 일본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게 보이네요. 저는 이 쇼를 좋아해요. 시즌1과 시즌2를 봤는데 매니 파키아오가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브라보. 피지컬 아시아에서는 팩맨을 홍보도구로 활용하고 있어요. 브랜든 베라의 스트롱맨을 하이드린으로 교체했어야 했는데 정말 잘 어울렸을 텐데. 우리는 1차전이랑 2차전에서 졌어. 사화는 아직 못 봤어. 근데 1차전 전력은 좋았는데 져서 아쉽다. 상대 몸집이 너무 크니까. 매니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복싱에는 잘하지만 이런 대회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한국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지켜보세요. 그들이 동남아시아 국가가 한국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쇼는 말도 안 돼요. 그들은 단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을 스토리라인의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의 라인업은 매우 전략적인 MMA 파이터, 레슬러, 시즌1에서 우승한 크로스핏 선수이고 우리는 조종당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졌지만 팩맨 리스트가 제일 유명하죠. 한국 프로모션 때문에 팩맨은 전성기 때는 기회가 없었죠. 빅보이 졌네요. 진짜 최악이에요. MMA 파이터 포함시켜야 했어요. 약체 필리핀 상대의 체력이 매우 강합니다. 매니가 있다고 해도 복싱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니가 있으면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사실 이건 그의 사이드 퀘스트일 뿐입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그는 3억 패스의 출연료를 받습니다. 퀘스트2 탈락. 덩치 큰 레이가 첫 번째 상자를 들자마자 숨이 턱턱 막혀요. 보통 이 이벤트에서는 몸집이 가장 큰 사람이 제목을 다 하죠. 팀에 여자 셋이 있는 몽골에게 완전히 밀렸어요. 나머지 중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죠. 한국은 피지컬 백이 뭔지 이미 알고 있어서 유리한데 필리핀은 이미 패배한 것처럼 힘이 부족합니다. 피지컬 백 시즌1과 2를 봤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리얼리티 쇼를 봤어요. 한국과 일본은 거기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죠. 필리핀은 불리한 입장이고 파키아오는 나이가 많죠. 하지만 필리핀 팀 속에 경의를 표합니다. 파키아오의 카리스마는 상대 선수들 사이에서도 강합니다. 진정한 존경심이 느껴지고 그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참가 전원 중 파키아오는 가장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기력이 떨어지죠.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한국의 몸매 좋은 남자 피지컬 백을 봤는데 참가자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 쇼는 왜 이렇게 멋진가요? 자비도 없고 항복도 없다. 죽음에 굴복하지 마라. 진정의 친구, 그냥 피지컬 대회일 뿐이야. 정말 멋진 경기가 될 거예요. 아시아 선수들은 겸손과 진정한 스포츠맨십으로 종종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반면 많은 호주 선수들은 우아하게 경기하기보다는 과시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력이 태도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터키가 협력하는 정말 훌륭한 전략이네요.
이 프로그램 보면 너무 불안해요. 하지만 재밌어요. 휘테커나 매니 파키아오 같은 베테랑 선수들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의 정상급 선수들이 각자의 종목을 대결하는 걸 보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한국 제작진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했어요. 한국이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들이죠. 지금까지 꽤 잘하고 있어요. 힘과 전략이 있다면 1위가 될 수 있어요. 쇼는 첫 방송을 했고 사화가 지나고 보니 지난 10년 동안 제가 본 콘텐츠 중 최고였습니다. 보는 내내 정말 몰입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쇼 다음 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사랑해요. 한국과 일본이 전쟁 중이네요. 두 나라가 서로 마주보는 걸 보는 게 좋아요. 방금 난파선 에피소드를 끝냈어요. 솔직히 더 현명한 선택은 상자를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한 사람당 총 60에서 80파운드의 짐을 3개, 4개씩 싣는 거였을 거예요. 난파선 에피소드에서 필리핀과 몽골의 체력 차이가 호주와 일본에 비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필리핀의 덩치 큰 선수는 경기 시작 몇 분 만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체력과 힘은 정말 상대가 안 됩니다. 터키, 호주, 한국이 가장 멀리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중국팀이 없다면 공정한 경기가 될 것 같다. 대만과 중국을 생략함으로써 국제적 문제는 교묘하게 회피됩니다. 대만은 어때요? 은퇴한 선수가 꽤 많잖아요. 인도도 아시아에 있는데 왜 하나도 없는 거죠? 넷플릭스 정말 최고예요. 파키아오까지 나와요. 정말 대단해요. 다른 유명 선수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스포츠 프로그램 정말 좋아해요. 전에 한국 버전도 좋았는데 이번 아시아 버전은 정말 신나요. 대만 대표는 왜 없나요? 대만은 왜 초대받지 못했을까요? 대만에서도 피트니스는 매우 흔합니다. 그들은 파키아오를 쇼에 출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시청률은 보장됩니다. 대만은 안 가. 난 안 볼 거야. 나에게는 이미 F야. 중국인이 없다. 편안하게 시청해야지. 대만은 없고 중국도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나는 팀 터키를 정말 좋아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겸손하고 가장 균형 잡힌 팀 중 하나입니다. 내 예측 마지막 4개국은 호주, 몽골, 한국, 트리키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코스입니다. 올바른 전략을 사용했다면 확실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션 1은 여기서 증명입니다. 그들의 체격은 한국 선수들보다 작지만 미션 안에서 정말 강하게 버텼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은 먼저 탈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많은 임무는 매우 피지컬적일 것이고 경쟁할 피지컬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션2는 이미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3개국의 총 중량은 일본과 비교해서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나는 호주를 상대하는 모든 사람을 응원합니다. 아시아가 아닌 국가가 피지컬 아시아에서 우승한다면 특히 그들이 계속해서 열악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다면 화가 날 것입니다. 몽골팀은 지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입니다. 그들은 매우 겸손하고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시아이지만 대만, 중국, 인도는 없습니다. 나는 피지컬 100 시즌 1과 2가 모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을 때 시청했습니다. 나는 쇼 자체를 좋아했지만 특히 쇼 뒤에 숨은 전제를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100명의 참가자가 모두 모여 진정으로 한국 최고의 경쟁자인지 증명합니다. 나는 그들이 쇼에서 스피노프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원래의 캐릭터를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나는 피지컬 아시아를 보는 동안 생각하지 않는 리얼리티 쇼에 이렇게 몰입하거나 흥분하거나 매료된 적이 없습니다.
이 8개국의 다양한 선수들과 신체 표본이 이와 같은 쇼에서 경쟁하는 것을 보는 것은 진정으로 경쟁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쇼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말 그대로 표본이며 1칼로리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열심히 경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특히 그들은 자국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범한 재능을 강조하는 쇼가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 아시아는 쇼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8개국이 서로 경쟁하는 이 시리즈는 물리적 경쟁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스릴 넘치며 각 챌린지는 각국에서 최고의 피지컬을 결정하기 위해 힘, 지구력, 의지력의 한계를 테스트합니다.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은 매니 파키아오, 로버트 휘테커와 같은 유명 선수와 유명 인사들이 출연하는 스타들이 가득한 라인업입니다. 각 국가는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모든 라운드가 신선하고 예측할 수 없는 느낌을 줍니다. 드라마도 가짜 스토리 라인도 토크도 없는 순수하고 원시적인 경쟁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속도는 빡빡하고 편집은 깔끔하며 보여주는 운동 능력은 고무적입니다. 평소 리얼리티 경쟁쇼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 쇼는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피지컬 아시아는 모든 에피소드에서 강렬함, 진정성, 세계적인 자부심을 전달합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 초반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태국인들은 하이힐을 신은 거대한 운동선수를 정말 데려왔습니다. 재미있는 시리즈가 될 것입니다. 매니 파키아오는 등장하는 순간 즉시 쇼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시작, 김동현이 자신을 코미디언이라고 소개했을 때 정말 좋았다. 이토 요소이가 그곳에 와서 너무 기뻐 보였습니다. 그의 행복한 손짓, 환호 미소는 너무나 전염성이 있었다. 김민재가 트리키의 오일 레슬링 선수의 입장에 겁을 먹는 모습은 공감할 수 있었다. 그는 한국 대표팀의 막내인가요? 다양한 종류의 선수들이 갑자기 손으로 걷고 몽골 고개사가 한 손으로 우아하게 균형을 잡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에디 윌리엄스는 이미 다른 선수들과 손 크기를 비교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방이 더웠을까요? 나는 로버트 휘테크와 마크 모겐을 보고 그들이 현실에서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강인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파키아오를 알아보고 악수를 하는 방법은 미친 짓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들의 입장에 매우 움츠러들었습니다. 자, 형, 당신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 보디빌더입니다. 터키인들은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냉정함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구호가 끝난 후 일본 여자 레슬링 선수의 표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호주인들이 즉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모두가 자신의 기술을 보여주게 한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아, 이거 벌써 너무 좋아 보인다. 미쳤어. 나중에 개인 성과를 거두더라도 이전 개인 작업에 비해 팀 기반 도전으로 바로 진행된 것이 마음에 듭니다. 나는 또한 인도네시아를 지금까지 가장 약한 팀으로 꼽았고 태국은 예상보다 더 멀리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젠장, 그 터키 소녀가 동시에 세 사람을 상대하는데 그중 한 명은 슈퍼헤비급 스트롱맨이고 한 명은 로버트 휘테커입니다. 미친 존경심. 또한 호주인들은 건방진 1라운드에서 아무도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고 터키인들은 호주팀의 규모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기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방금 에피소드 1화를 마쳤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일본은 크로스핏 소녀와 대결하기 위해 여자 레슬링 선수를 남겨두고 다소 두뇌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레슬링에서 세계 정상이며 그 전략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모두가 몽골에 뭉쳤다. 몽골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고 아무도 1라운드에서 그들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를 시청한 태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태국이 가장 작아 보인다. 가장 약해 보인다. 시즌1과 시즌2를 보신 분 계신가요? 이 프로그램은 무술이 아닌 신체 능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크로스핏 팀입니다. 한국팀은 강팀만 기용했습니다. 태국팀을 선발해서 인기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오빠 슈퍼본. 태국의 건설 노동자들을 데려가세요. 어쨌든 저는 태국 국민을 먼저 응원할 거예요. 계속 화이팅. 뭐든 하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싱에 지지 마세요. 우리가 1등입니다. 파키아오도 예외는 아닙니다. 태국 참가자들은 오기 전에는 훈련도 안 하고 쇼도 안 봐서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있었고 심지어 무시까지 했죠. 그냥 재미삼아 간 거였지만 어차피 태국의 근육은 한국의 근육을 따라갈 수 없었죠. 나는 확실히 한국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참가하지 않나요? 태국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정복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혈압이 올랐어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재대결 횟수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선수들은 정말 강해요. 피지컬백 2시즌보다 훨씬 더 잔혹해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지만 그래도 볼 거예요. 정말 완벽한 경기였고 윤성빈이가 다시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솔직히 이 쇼가 얼마나 좋은지 머리조차 감쌀 수 없습니다. 놀라운 쇼. 저는 피지컬 시즌1과 2를 봤으므로 운동선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태국어 더빙 버전도 추천합니다. 놀라운 쇼에 나머지 에피소드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팀은 너무 집중적이지만 전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처음 4개 에피소드를 몰아보게 했으며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태국 배구 선수는 나의 영웅이야. 이 에피소드는 귀엽다. 매니는 아시아 전역을 대표하는 전설입니다. 국가 간의 존중은 좋습니다. 그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공동 언어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공동 언어는 물구나무석이었습니다. 호주인들은 이 쇼에 비해 너무 시끄럽고 겸손의 부족은 제 생각에는 아시아 문화와 정말 모순됩니다. 한국은 정말 올스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이 게임을 잘하는 것으로 입증된 복귀 선수를 선택합니다. 한국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홈코트 이점인 것 같습니다. 상위팀마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태국이 이기기는 무리입니다. 그는 혼자 상자를 옮기지 말았어야 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태국은 잘못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상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그들 모두의 회복력, 순수한 힘, 의지력에 감탄합니다. 팀이 지든 이기든 훔치든 말든 나는 이 에피에 만족합니다. 한국에 블랙핑크 지수가 있다면 우리도 블랙핑크 리사가 있다. 나는 팀 태국에 약간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상자에 더 집중했습니다. 호주가 경쟁에서 졌으면 좋겠는데 아시아 출신도 아닌 팀에게는 너무 건방진 팀입니다. 와우, 너무 기대했어요. 방금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쳤고 참가자들은 모두 정말 훌륭해 보이며 다음 에피소드를 보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에는 김치가 있고 태국에는 쏨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블랙핑크의 지수를 줬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블랙핑크의 리사를 줬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동등하다라는 논리가 뭐야?
첫 번째 퀘스트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대결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할지 믿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것 한국뿐 아니라 터키도 조작하고 있지. 운반선 전반 10분 만에 250km밖에 운반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10분 만에 1740km는 논리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상자도 굉장히 남았고 모래주머니를 그렇게 운반하는 모습도 비치지 않았다. 정말로 이 쓰레기 동맹 어쨌든. 일본은 만약 패자 부활로 이기면 호주와 손을 잡고 그 더러운 한국과 터키를 잡아라. 정확히 호주와 일본은 나라로서도 우호적인 관계이고 이때가 정확히 좋다. 이토이는 바보라서 깨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꽤 적대시하고 있던 오카미라면 위화감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후반은 아마 단체보다 개인 메인, 파워보다 체력 메인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최강은 아니지만 매우 균형 잡힌 구성 같다. 이런 팀이 정말 무섭지. 근데 솔직히 일본은 강해서 상위권까지 남아있을 것 같아. 약점이 크게 보이지 않아. 파워가 약한 부분은 전술만 잘 쓴다면 잘 풀어낼 것 같아. 다음 경기들부턴 정말 체력들이 중요할 텐데 일본이 보여줄 것 같아. 한국도 응원하지만 위닝 멘탈리티 높은 선수들의 일본 팀을 보는 것도 그거대로 즐거우니까 응원하게 되네. 파이팅! 댓글란에 단 한 명의 혐한 네드윅 일본인이 한국인 만큼 이 프로그램을 제일 사랑하고 있음. 한국팀은 MMA와 크로스피터가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불공평한 이점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팀이 무승부를 그리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원형 플랫폼은 7명에서 8명 이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훨씬 더 작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승자 트리키에, 두 번째 게임 승자 한국. 인상적인 참가자가 많기 때문에 각 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일본을 가장 응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기는 것을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일본 팀의 오자키 노노카, 그녀는 여성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선수를 이겼습니다. 맙소사 난파선 퀘스트는 정신적이었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몽골 특히 짚라인에서 그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른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빨라서 그의 고개를 검색하고 볼 것입니다. 솔직히 실망할까봐 두려웠고 피지컬백의 성공 이후 넷플릭스 제작자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빈쇼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글쎄 시작해서 기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들고 있어요. 와우, 너무 기대했어요. 방금 에피소드 1화를 마쳤고 참가자들은 모두 정말 훌륭해 보이며 다음 일본 패자부활전 에피소드를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일본 팀은 우승하거나 적어도 결승에 진출할 겁니다. 유신 오카미와 이토이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드디어 최고 수준의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공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와 터키는 서양 유전자가 더 많아요. 거기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보다 체격이 큰 편이라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작품이 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멋진가요? 한국 대 일본 피지컬백이 있어야 해요. 엄청난 라이벌 관계네요.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다음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더 많이 참여해야겠어요. 한일전 멋진 경쟁이 되길 기원합니다. 당연히 일본을 응원하지만 한국도 힘내라. 최소한 서로 초반에는 탈락하지 말자.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의 메인 2라운드 결과를 물어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통한 씨름 선수는 6에서 7개 주머니를 2, 3분에 한 번 운반할 수 있는 트럭과 같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에 팀원과 함께 운반이 몇 개 더 있어도 66개는 최소 8에서 9회 필요합니다.
호주와 터키에 대해 낙관적인데 이 두 팀이 가장 팀 결속력을 갖고 있고 이 두 팀의 여성 선수 채용은 임무 협력을 매우 좋게 만들고 남성 선수의 채용도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추신, 태국의 전 남자 배구 선수는 정말 귀엽고 태국의 특징과 매우 일치합니다. 올라올 때 백병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지루합니다. 이를 기다리기 위해 볼 수 있는 모든 피지컬 버라이어티 쇼를 봤습니다. 국가전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몽골팀은 정말 거칠어 보입니다. 패자부활전 경기에는 일본팀이 아는 사람이 있고 레슬링의 여자 선수들은 팬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팀을 볼 수 없어서 아쉽네요. 그렇지 않으면 중일전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필리핀 팀의 매니가 눈길을 끌고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고 운반전은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순간입니다. 출연진들 기세는 위협적이며 고대에는 모두 다양한 외국의 장군이며 웅덩이 싸움에는 푸른 숲의 강자와 용감한 호랑이 영토 투쟁의 생생한 모습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집중하면 넷플릭스를 자연스럽게 불법 시청하게 만들고 있으며 중국의 텐센트는 여전히 프로그램 그대로 베껴서 저작권 비용으로 수백만 위안의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예능은 언제나 보기에 정말 타오르는데 무엇 때문에 타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쇼는 정말 멋지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지루했습니다. 외형도 좋고 매우 활력이 넘칩니다. 터키 대표팀의 여자 선수 2명이 너무 멋지네요.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실제로 사방에서 싸우는 신들을 초대했지만 실수로 다른 플레이어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호주인들은 인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유리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를 만나서 기뻐합니다. 터키 팀은 너무 친절하고 여성 선수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몽골은 새로운 차원에서 강합니다. 태국은 고정관념에 맞습니다. 이런 종류의 쇼에 스트롱맨, 보디빌더는 경기에서 불리합니다. 이 댓글 영역에서 무엇을 비판하는 거야? 우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제발 겸손해지자.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두 나라를 가져오는 것은 어떨까요? 얼마나 강력한 라인업인지. 이렇게 다양한 넷플릭스. 하지만 경쟁 시스템은 다시 다듬어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야. 이런 넷플릭스 한국 버라이어티 쇼는 엄청난 영화와 같습니다. 특별히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다음 에피소드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피트니스 질소 펌프가 출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에피소드 1의 태국팀이 너무 귀엽다. 에피소드 2의 백병전을 보는 걸 좋아해. 아, 터키 여자 선수는 너무 낙관적이야. 그녀는 적 셋이 두렵지 않아. 일본과 한국은 그렇게 많은 게임을 재대결할 수 있고 레슬링과 기술도 꽤 강력합니다. 터키의 또 다른 유연한 여자 육상 선수도 강력합니다. 에피소드 3화에 호주가 상자를 훔쳐 죽을 정도로 웃었습니다. 피지컬3 아시아가 또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중국은 한국쇼를 베껴봤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어쨌든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이 축제에 중국이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이 독재를 벗어나는 그날 중국의 엔터테인먼트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